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불안감의 여파로 뉴욕 증시와 달러화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베이비 보너스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엔진 화재로 280명이 넘는 승객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길거리에서 불법 쥐약 판매가 급증하면서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LA 다운타운에 나무 수십 그루가 전기톱에 잘린 채 발견돼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 in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은 패배자라며 금리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뉴욕 증시와 달러화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많은 사람들이 선제적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파월은 항상 너무 늦는다, 패배자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없다면서 지금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다시 경기 진작을 위한 금리 인하를 공개 압박한 건데 시장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970여 포인트 떨어졌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재차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테슬라 주가가 5% 넘게 하락하는 등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안전자산에 돈이 쏠리면서 금값은 온스당 3,400달러,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반면 달러 가치는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10년물 미국 국채 가격은 다시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자산을 팔아치우는 셀 아메리카 흐름이 강해졌다며 달러 가치와 S&P 500 지수, 국채 가격이 지금 수준으로 동반 하락한 건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이래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The markets are reacting to our president. Clearly, the policies are absolutely erratic. There is no strategy. The attacks on the Fed, the tariffs on, off, on, off, on, off. 미국 전문가들은 이달 한국의 대미 수출이 급감한 점에 주목하며 이번 주 상호 관세 협상에 따라 시장이 다시 큰 변동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세한 군사작전 계획을 자기의 부인, 동생 등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2차 시그널 게이트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출격하고 함정에서는 미사일이 불을 뿜습니다. 지난달 15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를 지원하는 예멘의 친이란계 반군 후티에 대한 미군의 폭격 장면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 공습 계획을 언론인이 포함된 민간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1차 시그널 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FA-18 호넷 전투기의 공습 일정 등을 또 다른 단체 채팅방에서 가족, 친지에게도 알렸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익명의 취재원 4명에게 취재한 보도를 보면 작전 계획이 떠돌아다닌 채팅방엔 국방장관의 부인과 남동생, 개인 변호사가 활동 중이었습니다. 우익 팟캐스트 프로듀서였던 동생과 자기의 개인 변호사는 장관 취임 이후 각각 장관 선임 고문과 해군 법무관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적 고용도 논란이지만 문제는 이들이 민감한 공습 계획을 알아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전직 폭스뉴스 프로듀서인 부인은 아무런 정부 관련 직책조차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전 등에 참전한 육군 소령 출신으로 폭스뉴스 진행자였던 헤그세스 장관은 불만 세력들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This is what the media does. They take anonymous sources from disgruntled former employees and then they try to slash and burn people and ruin their reputations. Not going to work with me. 백악관도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The president absolutely has confidence in Secretary Hegseth, and he stands strongly behind him. 지난주 미 국방부 대변인에서 물러난 존 울리엇은 기고문에서 지난 한 달 펜타곤은 대혼돈과 붕괴 상태였다며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기밀 유출 파문은 장관의 부인까지 등장인물이 되면서 2차 시그널 게이트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베이비 보너스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여성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더 많이 낳도록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집해왔으며 그중 출산 후 모든 산모에게 $5,000를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우수 인재들이 미국에서 학문과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교육 교류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30%를 기혼자나 자녀가 있는 지원자에게 우선 배정하자는 제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성들에게 생리 주기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연방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보수정치 행동회의에서 우리는 출산 붐을 지원하고 베이비 보너스를 지원할 것이라며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들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가방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비밀 경호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CNN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워싱턴 DC 도심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 도중 가방을 도난당했습니다. 사건은 일요일 밤 백악관 인근 캐피탈 버거 식당에서 발생했으며 놈 장관은 다음 날 열린 백악관 부활절 행사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식당 내 CCTV를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백인 남성이 장관의 가방을 들고 식당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난당한 가방 안에는 현금 $3,000를 비롯해 운전면허증과 약, 아파트 열쇠, 여권, 국토안보부 출입 배지, 수표 등이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놈 장관이 가족들을 위한 저녁 식사와 부활절 선물 준비를 위해 현금을 인출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도난된 카드와 수표 사용 여부를 추적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델타 항공 여객기 엔진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델타 항공 1213편은 애틀란타로 향하기 위해 이륙전 게이트에서 밀려나던 도중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 전원이 비상 슬라이드를 통해 대피했습니다. 기내에는 승객 282명과 승무원 12명이 타고 있었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은 기체 후방 엔진 배기구에서 시작됐으며 공항 소방대가 즉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 여객기는 에어버스 A330 기종으로 델타항공과 연방항공청은 정확한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델타항공은 지난 2월에 토론토에서 착륙 중 기체가 전복돼 21명이 다쳤고 1월에도 애틀란타 공항에서 이륙을 중단하고 200여 명이 비상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건강에 치명적인 불법 쥐약이 확산되면서 당국이 긴급 경고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최근 시내 거리에서 인화성 물질이 포함된 불법 쥐약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쥐약은 물과 접촉할 경우 맹독성 가스를 발생시키며 흡입 시 발작, 혼수 상태, 심지어 암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변기에 버리거나 배수구에 흘려보낼 경우 가스가 실내로 퍼지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추가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달 초 불법 쥐약 140파운드를 압수했지만 일부 노점에서는 여전히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충 퇴치를 위해 개인이 무분별하게 불법 제품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독극물센터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8,200건 이상의 쥐약 중독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2,200건은 병원 치료를 받았고
두 건은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뉴욕주 포킵시 시내 한복판에서 맨홀이 갑자기 폭발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킵시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34분쯤 아카데미 스트리트와 철치 스트리트, 캐논 스트리트 인근 최소 두 곳에서 맨홀 폭발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보행자가 인도를 지나던 중 갑자기 맨홀 뚜껑이 공중으로 솟구치고 콘크리트 바닥이 산산조각 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여성과 어린이도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큰 피해 없이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현장 조사 과정에서 높은 농도의 일산화탄소가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건물 전체가 긴급 대피했고 도로도 몇 시간 동안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의 한인이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암호화폐 카지노 플랫폼 제로 엣지의 창업자 리차드 김 씨를 증권 사기와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FBI가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블록체인 기반 카지노를 만들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700만 달러를 암호화폐 고위험 거래와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과거 JP모건과 골드만삭스에서 고위 트레이딩 업무를 맡았고 명문 로펌에서도 변호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김 씨가 임원으로 근무했던 암호화폐 투자회사 갤럭시 디지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김 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오클라호마주에 강력한 악천후가 몰아치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아칸소와 일리노이, 오클라호마주 일부 지역에 최대 시속 70마일의 돌풍을 동반한 우박과 뇌우,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무어시에서는 여성과 12살 소년이 타고 있던 차량이 홍수에 휩쓸리면서 숨졌고 휴즈 카운티에서도 토네이도로 한 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현재까지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홍수에 휩쓸려 실종된 주민 여러 명을 수색하고 있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와 부상자 수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상청은 4월 말까지 텍사스 북동부, 루이지애나 북부 지역, 아칸소와 오클라호마 동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추가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말 동안 LA 도심에서 수십 그루의 나무가 참혹하게 잘린 채 발견되면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LA 다운타운의 올림픽 애비뉴와 피기로아 스트리트, 호프 스트리트와 9가, 그랜드 애비뉴와 5가 사이 거리의 여러 나무들이 길가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십 그루의 나무들은 전부 각각 다른 높이로 전기톱으로 베인 듯 잘려 있었으며 길가에는 나무와 잔해들이 흩어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지만 한 용의자가 검은 옷을 입고 BMX 자전거를 타며 나무를 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용의자가 어떤 의도로 나무를 베었는지, 몇 그루가 피해를 입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구의 날을 앞두고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시민들은 생태 테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당국은 길가에 쓰러진 나무들을 수거했으며 LA시 공공사업팀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손상된 나무들을 신속히 복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전 세계 카톨릭 신자를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아버지라 불린 교황은 대성당이 아닌 성당 밖 지하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바티칸 사도궁의 교황 관저가 빨간 리본으로 봉인됩니다. 현지 시간 21일 역사상 최초의 남미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은 88세를 일기로 12년간의 재임을 마치고 서거했습니다. Il vescovo di Roma Francesco è tornato alla casa del Padre. La sua vita tutta intera è stata dedicata al servizio del Signore
e della sua Chiesa. 교황청은 뇌졸중과 심부전이 사망 원인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순금 대신 철로 만든 십자가를 지니고 호와 관저 대신 일반 사제들의 숙소에서 생활했던 교황은 마지막 순간도 검소했습니다. 유언장이 자신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성당 밖 지하 무덤에 묻고 특별한 장식을 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남겼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였던 교황의 서거에 신자들은 물론 각국 지도자들도 교황을 추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그와 그를 사랑한 모든 이들을 신이 축복하길 기원한다고 적었고 연방 정부 건물에 조기 개항을 명령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깊은 상실감을 느끼는 모든 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애도했습니다. 교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순간부터 비판을 멈추지 않았는데 푸틴 대통령 또한 교황의 선종엔 러시아는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티칸은 교황이 거주했던 산타마르타의 집 예배당에 교황의 시신을 며칠간 안치했다가 이르면 오늘 23일 성베드로 대성전으로 옮겨 일반 대중의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미식 평가서로 꼽히는 미슐랭 가이드. 그런데 최근 이곳에 등재를 꺼리는 식당들이 유럽 곳곳에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쉐린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부담된다는 레스토랑 업계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식당이 미쉐린에 등재되면 손님들의 기대치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고급 요리와 격식을 요구받게 된다는 건데요. 일부 요리사들은 편하게 올 수 있는 친근한 식당이란 이미지를 잃게 됐고 식당 스타일과는 다른 고급 레스토랑 수준의 식사를 기대하는 손님들의 불만에 시달렸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별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역시 운영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고요. 미쉐린 가이드 자체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쇄본 판매가 줄자 미쉐린은 각국 관광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일부 비평가는 수백만 달러를 받은 상황에서 냉정한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23일 영국 런던에서 미국과 프랑스 대표단을 만나 휴전 협정안을 다시 논의합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와 미국, 프랑스, 독일 대표단은 지난 17일 프랑스에서 연쇄회담을 열고 종전 방안을 협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넘기고 자포리자 원전 인근 지역을 중립지도를 정해 미국이 관할하는 조건을 우크라이나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3일 열리는 이번 런던 회담은 파리 회담의 후속 조치로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유럽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주 러시아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는데요.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은 핵 문제에 대해 항상 우방인 러시아,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이란 외무부는 중국이 이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오만의 중재로 지난 12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1차 회담을 연대 이어 19일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2차 회담을 이어갔는데요. 양측 모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23일 오만에서 열릴 전문가급의 기술 협상과 26일 후속 고위급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에 우리 돈 38억 원 규모의 국토안보부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3조 원이 넘는 연방 보조금 지급도 동결했는데요. 이에 더해 추가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을 추가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 유대인 혐오 활동 근절을 위한 교칙 변경 요구를 거부하고 관련 공문까지 공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하버드대 측은 공문에 비공개 표시가 없었고 비밀 유지 합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하버드대는 유대인 학생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제각기 다른 정책을 내세우며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상법 개정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했고 김경수 후보는 소득 보장 정책을 그리고 김동연 후보는 성평등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는 나도 큰 개미 중 하나였다며 금융계 관계자들을 만나 코스피 지수 5천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그런 황당한 유머까지 생길 정도가 됐습니다. 불공정한 자본시장을 개선하고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난번엔 담지 못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까지 포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상법 개정을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게 지금 너무 심화돼 있죠. 가치가 없는 종목은 속가내고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예고했습니다. 자본시장을 겨냥한 이 후보와 달리 김경수 후보는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라는 소득보장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보급만으로도 절대 빈곤 없는 사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기능 분리, 공수처 권한 확대 등 사법개혁 방안과 군 징병, 모병 혼용제도 함께 공약했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꺼낸 카드는 성평등이었습니다. 특히 강간죄 성립 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서 피해자 동의 여부로 고치는 비동의 강간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평등은 상식이고 인권의 근간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해왔습니다. 또 다른 여성계 수건 정책인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제정, 여성가족부 강화 등을 들고 나오면서 2030 여성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8명이 경쟁 중인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를 거쳐 오늘 본선에 나갈 후보 4명을 추립니다. 후보들은 영남 지역을 방문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 한덕수 차출론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후보가 일제히 영남권을 찾았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대구 경북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며 지역 개발 공약을 내놨고 산업화의 성지였던 자랑스러운 대구 경북이 다시 한번 위대한 도약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안철수, 한동훈 후보는 각기 자신만이 윤심 프레임을 깨고 대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고 자신했습니다. 중도를 설득하고 수도권에서 승리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후보. 아쉽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로 그리고 역시 책임의 한 축인 이재명도 과거로 보내자는. 김문수 후보는 광역급행철도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제가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뭘 하려고 하느냐. 교통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서민을 위한 복지를 하겠다며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70세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정년도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후보는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을, 양향자 후보는 광주를 찾았고 유정복 후보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선 후보들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한덕수 추대로는 여전한 변수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지게 작대기라도 모아야 한다. 한덕수 총리도 입당하라며 자신감을 내비친 반면 한동훈 후보는 상식적인 분인데 주변에서 자꾸 부추긴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 국민 여론조사를 마무리한 뒤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재판 시작 3분 전인 오전 9시 5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사석과 증인석을 거쳐 피고인석으로 걸어가는 동안 변호인단 전원이 일어섰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맺고 머리는 빗어 넘겼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재판 때처럼 재판부와 가장 가까운 둘째 줄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른바 윤 어게인 신당을 추진한 김계리 베이철 변호사는 바로 뒷줄에 앉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짧은 대화를 제외하고는 줄곧 입을 다문 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재판부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대통령이 언론에 공개된 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5번째입니다. 신청이 늦게 들어와 첫 번째 공판 촬영을 불허했다고 했던 재판부는 촬영을 허가한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촬영은 재판이 본격 시작되는 오전 10시 3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주로 눈을 감은 채 듣기만 했습니다. 첫 공판 때는 93분 동안 발언하고 검찰의 증인신문 도중 끼어들다 재판부 제지도 받았는데 그때와 좀 달랐습니다. 포토라인은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차량에 탑승한 채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경호와 방호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 모인 탄핵 찬반 시위 참여자들 20명 정도 그쳤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비바람이 분다고 설마 리어카가 저절로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 못하겠죠. 황당하게 리어카와 부딪힌 차량의 사연이 소개돼 화제입니다. 경기 안산시 한 골목, 여느 때와 다름없이 천천히 주행하던 운전자. 그런데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흰 비닐이 차량 유리에 달라붙고 동시에 무언가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부딪힌 물체는 다름 아닌 리어카였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리어카는 내용물이 비에 젖지 않게 비닐이 씌워진 상황이었고요. 이 비닐이 도체 역할을 해 바람을 타고 저절로 도로로 나와 충돌한 겁니다. 운전자는 리어카 주인과 연락이 닿았지만 보험 처리가 힘든 상황이라 고민이라며 사연을 보냈습니다. 지난 2일 자정이 다 된 시간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인데요. 누가 쫓아오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자 위치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탄 차량은 경적을 울리고 신호를 위반해 과속 질주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기까지 합니다. 경찰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를 막고자 신속히 차량 앞을 막아 세웠는데요. 신고자는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말만 할 뿐 내리지 않았고 결국 도주를 시도하다 경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유리창을 깨고 신고자를 끌어내렸는데요. 알고 보니 이 신고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체포됐고요.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정말 위험천만하다,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조금은 안쓰러운 영상이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빵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한참을 빵집 앞에 설치된 사람 모형 인형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움직이는 인형의 팔에 머리를 가져다 대고 서 있는데요. 마치 인형이 팔로 머리를 쓰다듬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지난달 말 세르비아 트르스테니크의 한 거리를 걷던 여성이 이 안쓰러운 광경을 목격했고요.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이 떠돌이개의 영상은 곧바로 해외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다행히 영상을 본 동물 애호가 니나 사비치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이 개를 입양했고요. 녀석은 그토록 바라던 따뜻한 손길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누리꾼들은 입양해줘서 정말 고맙다, 힐링받고 간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도 벵갈루루시의 한 도로,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한복판에 한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태연하게 회전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티타임을 즐기고 있는 건데요. 지나가는 운전자들도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돌려 쳐다봅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화물차 운전기사인데요. 자신의 SNS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이 같은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촬영된 위치를 확인해 남성을 체포했고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차도 위의 티타임은 무거운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남성의 이름과 신상 정보도 공개하라, 경찰이 잘했다며 어처구니 없는 남성의 행각을 비판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5년도 First Quarter를 맞이하면서 First Quarter에서 본 거를 얘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2024년도하고 비슷한 형상으로 2025년도에 First Quarter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First quarter, first January, February, March, 1월달, 2월달, 3월달에도 똑같이 포드 차에 문제가 많아서 리커가 많이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특별하게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는 statistically는 2024년도하고 똑같았어도 한국 분들이 워낙에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서는 머세디스 케이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First Quarter에서 2025년도에서 제일 많이 받았던 차 인quiry 그리고 레몬 반납이 바로 머세디스였습니다. 머세디스를 얘기를 할 때는 모델이 70개가 넘어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볼 때는 우리 GLA, GLB, GLC서부터 세단, 그 다음에 SUV, 전기차 모든 종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사는 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머세디스의 소프트웨어 이슈들이 많이 발견되고 거기에 문제가 따라서 있어서 First Quarter에는 머세디스의 uptick, 높은 반납을 받기 바랬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머세디스를 타고 있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도 다 반납 아니면은 차의 보상이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도 머세디스를 탔는데 문제가 있었다. 수리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꼭 여러분도 보상을 받기 바랍니다. 오늘도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4월 21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